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려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3가지 저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리포트 5가지입니다. KB증권에서는 실적 차별화가 부각될 전망이다라는 리포트 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미래가 약속된 성장주라는 제목의 리포트 내놨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로 저희 LG이노텍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현대주가 보시면요. 네, 오늘 LG이노텍 아이폰 고급형 모델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목이죠. 오늘 강보합권입니다. 28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수요가 공급을 오히려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LG이노텍 공급 단가 상승에 따른 높은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에 LG이노텍은 실적 차별화가 부각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내년 상반기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그리고 아이폰 15의 잔망경 카메라 신규 공급 등을 꼽았는데요. 올해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LG이노텍 전장 부품은 앞으로도 흑자 기조가 지속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LG 에너지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커지고 북미 전기차 1위 업체로의 공급량도 높아질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LG이노텍의 주가는 최근 3개월간 실적 우려로 하락세를 이어갔죠.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KB증권에서는 올 4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내년에도 연간 최대 실적이 예상이 돼서 지금 LG이노텍의 주가는 잃을 게 없는 구간으로 판단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57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지금 주가 6.64% 강세 보이고 있고요. 27만 3천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복구 일정을 감안하면 냉천 범람 피해로 인한 조업도 부진은 내년도 실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내년엔 생산 차질보다는 수요 개선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철강 원재료와 제품 가격 동반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수요 개선 기대감이 크지 않아서 단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 부양 투자 본격화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와 신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봤습니다. 빠르면 24년부터 리튬 매출이 발생할 걸로 전망했고요. 리튬 사업의 목표 이익을 기대하면은 미래가 약속된 성장주, 지금 PBR 0.4배로 중장기 업사이드 기대치가 가장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 의견의 매수, 목표가는 37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마지막으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2.25% 상승해주면서 8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가 추정치 하향에도 지금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이유로 내년 하반기 업황 턴어라운드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설비 투자 축소와 웨이퍼 투입 감소를 통해서 공급 축소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다만 매출의 31%를 차지하는 낸드의 경우에는 적자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습니다. 내년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8%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요. 다만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다운사이클 대응을 위해서 내년 설비 투자를 축소할 것으로 보이고 이 웨이퍼 투입 감소를 통해 감산을 시작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실적 턴어라운드는 3분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D램 수급이 전망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목표 주가 매수 그리고 12만 원의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와 함께 3가지 리포트 만나보셨고요. 나머지 2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오늘도 그 리포트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또 11월이 벌써 첫 주가 지났고요. 네. 입동 겨울에 들어오면서 우리 증시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가고 있어요, 벌써. 네, 뭐 벌써 이제 미리 얘기를 해야죠. 잘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을 앞두고 몇 가지 이벤트가 좀 기다리고 있죠. 일단 당장
미국 시간으로 8일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죠.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11월 달에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정, 12월 달에 미국에 한번 또 FOMC 회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되는 것도 있죠.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게 호빵과 더불어서 배당이죠. 근데 이제 네. 배당 같은 경우 올해는 상대적으로 배당에 대한 것들이 지금 부각이 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고 배당이라는 게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는데 지금 소액 채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의 메리트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운용사들의 인사 이동이 11월 달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펀드 수익률 관리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펀드에 대한 어떤 재편, 리밸런싱 이런 것들이 11월 달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이벤트가 좀 남아 있는 상태예요. 올해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있죠. 다행스러운 것은 주가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는 상태에서 이런 이벤트마저 소화해내게 된다라면 내년에는 새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두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오늘 시장은요, 사실 하나의 섹터만이 아니라 굉장히 대다수의 섹터들이 골고루 좀 상승세를 그렇죠.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뭔가 시장이 변화하고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가지 리포트를 또 엄선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노션인데요. 4분기 이익 반등이 전망된다라는 그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을 보면 여기서 4분기 이익 반등이라고 표현한 거는 네. 3분기가 다소 좋지 않았다라는 걸 내포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3분기 같은 경우 일단 뭐 쏘쏘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노션이라고 하면 현대기아차의 이제 대표적인 광고 회사죠.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오늘은 물론 이제 미국의 IRA 법에 대한 어떤 그 개정 이런 쪽 움직임이 좀 엿보인다 때문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일단 판매량이 좀 줄어든 거는 팩트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노션은 이와 별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안 팔리면 광고를 좀 많이 쏟아부을 가능성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연말 연초에 신차들이 대거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홍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차 판매량과는 별도로 이노션만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대략 한 1,900억, 영업이익은 360억 정도로 일단은 좀 견조했다. 특히 이제 아이유형 6 같은 경우 이제 신차 출시에 따른 그 물량이 들어왔고 BTL 그러니까 이제 비매체 부분에 대한 그 광고가 조금 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게 된 것은 현재 비계열사의 이제 그 디지털 분야의 신규 사업을 확장하는 데 따른 인력 투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이노션 같은 여러 가지 광고를 합니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분야 쪽으로 이런 것들을 진출하다 보니까 여기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력을 투입하면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전분기보다는 조금 고르게 실적이 나타났는데 국내와 해외 뒤에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해외가 전반적인 실적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4분기는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 사실 이노션 하면은 뭐 현대차, 기아 광고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광고 회사는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예.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미국에서는 그 뭐죠? 그 축구 럭비, 말고 럭비어, 럭비어. 예. 예, 그거와 관련해서 뭐 초당 뭐 몇백, 뭐 몇백억, 뭐 몇십억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이 이제 들어가죠. 맞아요. 거기에 기아가 한동안 했었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월드컵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노션 효과를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현대기아차가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스포츠 말고 글로벌 스포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요. 첫 번째 제가 얘기하는 그 럭비 미식축구라는 거, 럭비와 미식축구 좀 다릅니다. 일단 미식축구 부분에 있어서 결승전에 토너먼트에 광고를 하고요. 또 하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광고료를 내는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야구? 테니스입니다. 아. 테니스가 그 전 세계에서 VIP들의 그 시청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에 기아가 오랫동안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자, anyway, 지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 말씀하신 그 월드컵 이벤트가 있어요. 카타르 월드컵이 있는데 여기에 현대기아차가 공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광고가 늘어나겠죠. 공식 파트너사는 저는 이제 미뤄 짐작할 때 그렇죠. 카타르 같은 경우 자동차를 제작을 안 하니까 보통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월드컵을 하려면 수많은 지원 차량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여기에 이제 광고가 들어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참고로
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약 100억 이상의 총 매출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해드렸던 아이오닉 6에 의해서 그랜저가 이제 풀 체인지가 됩니다. 소위 이제 각 그랜저의 귀환 뭐 이런 이벤트들을 지금 현재 언론들은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다 이노션이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도 우리가 기대해 볼직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친환경 마케팅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광고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지금 IRA 법에 이제 상하원의 의석 구조에 따라서 IRA 법이 어떻게 이제 재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마케팅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죠. 이런 부분들이 이노션의 4분기를 바라보게 하는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노션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어떨까요? 3%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길게 봤을 때 주가는 추세 우향을 보이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이노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뭐로 가져갈까요? 뭐 준비된 표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숫자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매출액 같은 경우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 얼굴서부터 멀어진 쪽을 좀 쳐다보게 된다라면 매출액 같은 경우 2020년에 한 1조 2천억에서 작년에 1조 5천억, 올해 1조 6천억, 내년도에 1조 8천억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YOY 상승률이 어느 정도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10% 정도 매출이 증가했지만 내년에는 대략 한 8% 정도 증가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곡선을 그릴 때 곡선이 그러니까 직선 같은 경우 우상향하지만 곡선 같은 경우 이렇게 배가 볼록한 곡선 같은 경우 상승률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한 형태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매출 총 이익을 보면 본사보다는 해외 부분이 대략 한 2배 이상 더 많은 영업이익 매출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노션 같은 경우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의 매출이 높다라고 보면 앞서 언급드렸던 카타르 월드컵이라든지 아니면 빅 이벤트 경기라든지 아니면 지금 미국에서 친환경차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광고 효과에 따른 매출이 해외 쪽에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저는 이 부분이 부정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월드컵은 4년 만에 열리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시장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현대 모비스 봤을 때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북미 지역에 있어서의 매출 증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네. 결국 이노션도 이렇게 해외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 증가를 더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 이 부분이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좀 더 살펴보게 된다면 매출 총 이익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면이 조금 안타까운 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표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표 맨 마지막 이제 표를 쭉 내려주시면 네. 매출 총 이익 성장률을 보게 된다면 오른쪽이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게 확연히 드러나죠. 작년 같은 경우 두 자릿수, 올해도 일부 두 자릿수가 보였습니다만 내년엔 다 한 자릿수대로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과연 이노션이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여부를 장기 투자자 관점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주가 상태가 좋고 수급이 좋다라는 측면보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노션이 해결하느냐 부분을 촘촘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저희가 아까 말하지 못한 그 단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슈퍼볼. 슈퍼볼. 예. 저도 뭔지는 아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현대가 슈퍼볼 60조 광고에 120억을 썼다는 기사가 있대요. 네. 정말 그렇게 스포츠의 경우에는 광고 회사들에 있어서 빅 이벤트 또 그렇죠.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비용을 써야만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이노션은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은 우리가 현상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숫자까지 뽑아냈다라는 점에서는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롯데쇼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롯데쇼핑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제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 앞으로의 전망들을 한번 쭉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실마리를 찾아보고 싶은데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를 해보자면 어떻습니까? 예, 3분기 매출 같은 경우 한 4주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1,500억 정도 나와가지고 네. YOY 기준으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컨센서스를 좀 소폭 상회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땐 백화점과 컬처웍스가 호실적을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롯데쇼핑의 컬처웍스가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아시나요? 롯데시네마. 롯데시네마가 컬처웍스로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롯데쇼핑 안에 백화점과 영화관이 실적을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단기 순이익은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까지는 잘 나왔는데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나타났다면 영업의 손익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하이마트 지금 하이마트 같은 경우 이제 롯데로 인수가 됐었죠. 그런데 거기서 손상차손, 그러니까 영업권을 떨어버렸습니다. 그게 2,300억 정도를 떨어버리면서 여기서 이익이 박살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지만 이건 일시적인 요소이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이익,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때 단기 순이익은 거의 거론을 안 하고 있죠. 영업이익만 거론하고 있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회사의 본질 가치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단기 손익 같은 경우 이런 걸 포함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점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이마트와 홈쇼핑의 실적 개선폭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점은 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하는데 극복 방안 없을까요? 사실 하이마트 하면 가전이죠. 네. 근데 가전은 하이마트뿐만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안 좋잖아요. 안 좋죠, 맞습니다. 홈쇼핑의 경우에도 코로나 때 워낙 또 돈을 많이 벌었기에 네. 반대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하이마트 같은 경우 네. 가정이 다 안 좋고 특히 하이마트는 구조적으로 한동안 안 좋았어요. 우리가 이제 가전 제품을 살 때 과거에 이제 불과 한 10년 전으로 저는 표현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뭐 사소한 물건을 바꿀 때 하이마트 먼저 가보고 그 노래가 떠오르잖아요. 네, 네. 하이마트 정말 그 노래 잘 만들었어요. 맞아요. 하이마트 가가지고 일단 그걸 보고 근데 10년 전부터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하이마트 제품과 일반 제품이 모델 번호가 다르다는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겉보기엔 똑같지만 모델 번호가 다르다라는 것은 부품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나타나면서 하이마트 매출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LG라든지 삼성으로 대표되는 것들이 자신들의 양판점을 스스로 많이 열었기 때문에 하이마트의 경쟁력이 떨어졌고 홈쇼핑 같은 경우는 역기조 현상이라기 보기에는 지금 소비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본 뉴스인데요. 홈쇼핑이 노후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홈쇼핑을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홈쇼핑을 이제 TV 홈쇼핑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살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미 거기에 있는 제품들에 대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워낙 많은 그 온라인 홈쇼핑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맞춤형으로 우리가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하이마트 같은 경우 손상 차선을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 홈쇼핑 같은 경우 새벽 배송을 중단했고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 약 1,000억 정도를 계속해서 이제 그 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안 되는 데는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줄이고 잘 되는 백화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슈퍼 지금 현재 롯데 슈퍼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데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 줄였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롯데 슈퍼가 큰 게 하나 있었는데 한 작년인가에 없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지금 통하고 있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 잘 되는 거 백화점과 시네마 쪽엔 집중하고 네. 안 되는 쪽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줄여가는 전략 이것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도 그 말씀 하시네요. 요즘 하이마트에 가서 이제 가전 종류 보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집에 와서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다. 맞습니다. 워낙 이제 최저가 구매 이런 게 비교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예. 소비 행태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그럼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4페이지에 준비된 표를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표를 좀 보게 된다라면 중간에 전년 대비 이제 성장률 그러니까 조금 표를 좀 올려주시면 매출액 밑에 전년 대비라고 있는 카테고리 제 얼굴서부터 멀어진 쪽을 보게 된다라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0% 정도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할인점도 플러스로 이제 성장률이 올라왔죠.
안타까운 것은 전자제품 전문점, 이게 하이마트죠.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게 가로로 나타내는 게 마이너스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표를 볼 때 마이너스를 표시 안 하고 가로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는 이게 점처럼 이렇게 인쇄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로로 한 건 마이너스다. 슈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든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지금 늘어날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컬처웍스라는 부분, 시네마와 백화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성장을 견인하느냐, 이 부분이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주요 투자 지표표를 한번 좀 마지막으로 보면서 리포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투자 지표표를 보게 된다면 이게 리포트 제목이 우리가 이제 낮아진 PER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올해 이제 흑자 전환에 따른 기대감으로 EPS를 산출할 수가 있고요. 지금 EPS가 올해 961원 정도 나오죠. 그렇게 된다면 PER이 대략 한 50배 정도 나옵니다. 근데 PER이 50배 나오는 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2023년에 PER이 10배 수준으로 확 떨어지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PER이 낮아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내년을 바라보게 된다면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죠. 과연 이제 쇼핑 부분이 10% 밸류 PER이 적절하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10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정도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 주가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서 종목이 나올 때마다 유튜브 채팅방에 시청자분들이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이 가전, 하이마트, 홈쇼핑 부분에 투심이 좋지 않은 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봐야 될지 이번 리포트 미뤄봐도 괜찮겠습니까? 이게 롯데쇼핑 같은 경우 저는 롯데그룹의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다른 면모를 봤어요. 네. 원래 기업이라는 게 생명체와 같다라는 표현을 종종 하시거든요. 뭔가 이렇게 적응을 해나가는데 롯데 같은 경우 지금 기조적인 그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딱 직면한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게 당장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빠르면 내년도에는 정상화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보면 일단은 리포트를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 변화의 적응 여부를 지켜보자.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근데 거의 이제 끝물에 온 것 같아요. 이 리포트를 보면. 알겠습니다. 이번 리포트 믿어보도록 하겠고요. 차연수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